안녕하십니까, 오승택입니다. 오늘은 화식열전, 돈의 철학이 아니라 생테크 연구소에서 우리 장진우 선생을 통해서 하고 있는 소봉 프로젝트에 대한 특강입니다. 며칠 전에 화식열전에 추나라 노나라 맹자님, 공자님 고향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 때문에 예시적으로 코인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또 연락 좀 달라 그랬더니 약 몇 분이 또 연락을 주시고 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제가 코인하고 저하고 깊이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공부 삼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진훈 선생 특강에 앞선 이제 제 공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썸네일에 이제 비트코인 류와 이제 파이코인 류, 물론 다른 코인도 많지만 제가 공부하기로는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는 거는 제3의 코인입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어 나와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공부한 거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먼저 코인 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화식열전 생테크 연구소 같은 거는 이제 어떤 철학이죠. 돈에 대한 철학, 삶에 대한 철학을 공부하는 건데 먼저 이제 공부하시게 될 때 오늘 강의에도 나오지만 이제 여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불이라는 사람은 이제 진시황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이분이 이분이 인생지사 세옹지마 이 차변과 대변의 법칙을 얘기하신 분.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굉장히 존경했던 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에 이제 자기자본과 자본금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이게 특히 화식열전 같은 데서 부자는 타고나는 것이냐, 안 그러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본금과 자기 자본, 주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하고 자본금은 좀 다릅니다. 자본금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사주팔자 같은 것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자본금이고 이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이 붙습니다. 자본잉여금, 돈이 돈을 버는 것, 그 다음에 이익이 계속 누적됐는데 이렇게 배당금으로 주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은 것들, 증자하면서 생긴 돈들. 쉽게 얘기하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주적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돈도 있고 그 사주를 밑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지식의 힘으로 나라가 발달하고 주변이 발달하고 환경 같은 게 발전하면서 자기에게 생기게 된 돈, 그게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자기 그릇은 자본금, 자기가 지금처럼 우리 이 생테크 연구소라든가 소봉 프로젝트 이런 거 말고도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배워서 지식으로 생긴 것은, 지식과 환경에서 생긴 것은 잉여금, 그리고 자본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본 조정은 이제 자산 재평가하면서 이제 생긴 것들, 이렇게 자본 조정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을 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누구나 다 이 몸을 갖고 있는데 몸을 갖고 대부분 다 비슷하게 살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몸을 갖고 나 하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몸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도 좀 살아보자. 아프리카도 좋고 후진국도 좋고 베트남도 좋고 이렇게 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돈이 자본 조정. 그래서 보통 자기 자본이라 그러면 사주적으로 받은 자본금, 지식이나 환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은 잉여금,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을 때 생기는
그 그릇의 확대가 되면서 생기는 돈, 이 자본금, 잉여금, 자본 조정을 합쳐서 자기 자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에서 따지면 이제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데, 우리나라나 주식이 액면가가 있지 미국 같은 경우는 액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자본금이란 말 거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본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은 자본금, 잉여금, 자본 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예전에 뭐 벤처라든지 이런 거 일찍 공부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아는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을 지금 다들 보시고 있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일 늦으신 분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목사님과 스님들, 신부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만 잘 안 해주시니까 뭐 모르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썸네일에 이제 이 비트코인과 파이코인 류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소봉 프로젝트 5-2를 제가 올릴 건데, 5-1은 이제 올렸고, 그 신석기 농업혁명, 의무의 부채와 화폐는 가치의 척도다 이거 했고, 지금 제가 이 특강을 올린 다음에 올릴 것이 추계시대, 주화의 발명, 철기혁명, 전쟁의 시대, 사상가도가 철학의 등장. 이게 지금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 뭐 채굴한다, 뭐 마인팅한다. 특히 파이코인 같은 데서 마인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마인팅이라는 것은 화폐를 주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채굴하는 것은 은이나 금을 캐내는 걸 얘기하지만, 이 마인팅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한 단계 앞서서 캐낸 거를 갖고 지금 돈을 주주하고 있는 이런 거죠. 이런 마인팅하고 있는 코인회사들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되실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한계령을 넘어서 요즘 뭐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가시고 그냥 고속도로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 분들은 그 이제 한계령 넘어서 오시는데, 그 한계령에 보게 되면 거기 도둑놈들이 앉아서 그 동전을 주주하던 굴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짜 엽전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가짜 코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철기혁명, 전쟁의 시대다. 지금 화폐전쟁이라는 말이 세상에 나온 지가 2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애플페이, 삼성페이도 나오고 뭐 위안화 나오고 유로화 나오고, 그러면서 유로화와 달러화의 갈등도 있고, 지금 그러면서 뭐 달러는 강세가 되고, 지금 유로에서 또 파운드화는 따로 놀고,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화폐 전쟁의 시대라는 거죠. 추계시대, 지금이 예전에 추계시대와 정말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 2600년 전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상가들과 철학이 등장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The Great Reset이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다. 지금 탈중앙화, 이 블록체인 사상가들과 그레이트 리셋 사상가들, 물론 전혀 다른 사상가들은 아닙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는 합쳐질 건데, 지금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5-2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이 추계 시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진우 선생 그 특강 재료를 저희가 그냥 내부적으로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화면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자료 장진우 선생님한테 강의를 받아서 이제 올리는 건데, 추계 시대가 뭐냐? 주화의 등장, 동전의 등장, 코인의 등장이죠. 철기 시대가 근데 왜 생겼느냐? 이게 철기 시대라는 게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 갖고 대량 생산할 수 있었으니까, 옛날엔 무기들을 뭐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밑에 말단 장병들까지도 거푸집을 통해서 무기를 대량 생산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그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야 되고,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고
또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용병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는 뭐 이런 돈 같은 게 돈 대신에 다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는 외부인들을 쓰니까 돈 확실히 줘야 되고 그 임금 노동자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 밖에서도 쓸 수 있고 안에서도 써야 되니까 밖에서도 쓸 수 있는데 뭐 거기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주화, 코인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복 후 이제 같은 주화를 세금으로 받아들이겠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제가 뭐 한 지난번에 5,801가지가 investing.com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코인 아직 없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준비되어 있고 상장되지 못한 코인들도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도 혹은 어떤 회사도 코인으로 결제 수단으로 공통적으로 코인으로 결제 수단을 받는 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이건 뭐 어떤 코인이건 다 이더리움이건 백가쟁명의 시대다. 제자백가의 시대다. 그렇게 응용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계 시대가 지금 세대로 따지면 2008년도에 비트코인의 등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 전쟁의 시대, 원거리 무역의 시대, 철기가 생기고 나서 갔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4차 산업이 생기고 IT가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갈 수도 없었던 곳과 뭐 쉽사리 가고 통화할 수 없었던 곳과 다 통화되고 뭐 전 세계 통화 안 되는 지역 아주 뭐 아프리카니 파푸아뉴기니아니 서로 간에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지금 다 원거리 소통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 영토 밖에서 사용 가능한 지불 수단이 필요하게 된 거죠. 지금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달러로 다 하니까 미국이 모든 것을 감시하니까 아니 미국의 감시 밖에서도 이제 뭐를 지금 뭐 쓰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뭐 한국의 이런 원화와 다른 것도 뭐 지방 정부에서 이상한 화폐도 많이 만들고 상품권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동네 상권에서 쓰는 것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다 중앙 집권 방식에서 벗어난 자치 돈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코인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어디서나 이렇게 좀 밖에서 공통으로 지불이 가능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 가령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던 종이 화폐라든가 이런 제도권 내에서 하든 우리가 이제 돈 같으면은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주잖아요. 데비카드, 체크카드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데비카드, 체크카드만 있고 해외에서도 쓸 수 있으면 그 신용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가서 쓰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비트코인 내면 받습니까?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런 코인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굉장히 혼란식이라는 거죠. 근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 화폐 근육 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런 걸 다 아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지금 타지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까지 인도 북부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멀리 원정을 하다가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드라크마라는 은화를 제조했고 카르타고도 이제 예전에 뭐 한니발 카르타고 여기도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주화를 제조했다라는 거죠. 지금 주화가 뭐예요? 코인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고 원거래 교육이 발달이 되고 그다음에 노예 전쟁 포로들이 공급이 되니까 귀금속 채굴에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을 막 잡아다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채굴시키고 금 채굴시키고 뭐 히토류 같은 것도 막 강제 노역화시키고 하는 지금 그런 것들이 벌써 26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금속 채굴에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지금도 뭐 비트코인 한다고 우리나라만 해도 아파트 관리소 아저씨들이 밑에 컴퓨터 갖다 놓고 아파트 전기로 채굴을 한다는 둥
지금 제가 아는 나라도 이렇게 좀 수력 발전이 큰 나라인데 뭐 거기 와서 지금 뭐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못 하니까 거기 와서 하게 한다는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채굴인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코인은 마이닝이란 말 대신 마인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이닝은 채굴이지만 마인팅은 귀금속을 갖고 화폐를 만드는 주조입니다. 화폐 주조 과정을 마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파이코인 같은 거 이거 하면 이거 사기 아니야? 다단계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만 이거 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나한테 돈을 줘? 파이코인이 돌았습니까? 공짜로 돈을 주게. 뭐 데이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이거는 뭡니다. 생태계 조성하시는 겁니다. 어떤 화폐가 널리 사용되게끔 화폐가 지금 뭐 비트코인, 파이코인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이 있지만 화폐가 뭡니까?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나 이것으로 결론이 나고 사용하기가 편리한가 이 딱 두 가지로 화폐는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지 달러 많은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사용하기가 한국 돈 뭐 심지어 엔화, 위안화, 유로화 우리 그거 안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리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나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냐 사용하기 편리하냐 이게 생태계죠. 그 생태계에 자기가 들어가서 같이 지금 마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1불을 줄지 10불을 줄지 100불을 줄지 500불을 줄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파인코인을 만드는 그 스탠포드 쪽 사람들과 조금 연결이 되는 뭐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라서 그냥 조금씩 제가 이렇게 궁금하면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짜 아니다. 생태계 조성에 참여를 한다. 생태계 조성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 파이코인이 지금 뭐 많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이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이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기 핸드폰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런 것으로 뭐 돈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폐의 역사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계 시대에 이런 편리한 코인의 등장이 많이 했다. 뭐 그리스 시대 은화도 있고 로마 시대 은화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뭐 스파르타쿠스 시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이런 이제 주화 외부에서도 얼굴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 만들어진 이 주화 마인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인팅 다음에 코인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이제 멀리 나가서 군인들의 임금, 그다음에 군수물자 조달, 인프라, 도로, 운하, 항만, 시설, 건설을 통해서 이제 주화를 공급하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화폐로 거래한다.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비트코인으로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것이 전부 지금 이런 얘기고 지금 뭐 세금 나오면 비트코인으로 세금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화의 총 규모가 기원 후 135년에는 조세의 5배, 나라 수입의 5배 정도의 화폐가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한 겁니까?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화가 이제 코인이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물질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종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 전부 철기 시대 동전의 등장, 주화의 등장, 그리고 뭐 공자님, 뭐 플라톤, 뭐 제자백가, 뭐 부처님, 뭐 그게 예수님, 나중에 마호메트에 이르기까지 그런 성인들이 지역에 따라 산업 발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물질주의가 등장하다 보니까 엉터리 코인, 사기 코인, 다단계 코인이 막 나오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9월 25일 날까지 한번 정리를 하겠다.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코인에 대해서 그 개념과 본질을 아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기다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축의 시대, 이때는 주화로서 새로운 축이 생겼지만 지금은 코인으로서 새로운 축이 생기는 거죠. 이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제 축의 시대의 주화 다음에 생기는 게 신용화폐인데, 지금 제가 코인에 대해서 아직 100%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에서 신용카드 안 준다라는 거죠. 은행에서 데비카드도 아직 안 준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은행에 맡기면 데비카드, 체크카드 나옵니까? 은행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아직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게 제3의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분명히 한 영역을 차지하고 블록체인에 있어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블록체인은 결제 수단, 비트코인은 이 결제 수단에서 지금 사실은 의문을 많이 받고 있죠. 왜 그러냐면 뭐 결제하는 데도 있대던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제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이거 블록체인 때문에 화폐가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코인이 해킹 안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인 또 공부하시다가 보면 핫 월릿이 있고 콜드 월릿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제 시간에 있을 때 코인은 이게 온라인상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송금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중간에서 해킹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핫 월릿이라고 그러고요. 콜드 월릿은 볼트,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볼트에 딱 들어가면은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 갖고 해킹 안 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핫 월릿일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이 핫 월릿이 결제 시간인데 이 결제 시간이 비트코인처럼 길어 가지고는 이거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인 이 보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코인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코인이 완전하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비트코인조차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또 비트코인 다음에 지금 많이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인데, 뭐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코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이 소스 코드를 다 공개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은 이더리움 코인의 소스 코드를 갖고 자기네 코인 복제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파이코인 보게 되면 우리가 메인넷을 만든다. 이거는 이더리움의 어떤 베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새로운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뭐 메인넷이 되게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게 이제 파이코인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이 코인이 제대로 되려면 메인넷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이더리움 소스 코드 갖고 다 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메인넷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블록체인도 이더리움도 파이코인 같은 거, 그 다음에 5,801가지 그 밖에 등록